존경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광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집필 언론인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회 1, 2 정자일동 지역구 의원 서은경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보육, 보건, 교육, 교통, 그리고 시정의 책임성과 공공성이라는 5가지 주제로 시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님 답변석에 나오지 않으십니까? 시장님? 그렇게 하시나요? 그러면 답변석에 나오지는 못하시더라도 의원들이 시정 질의하는 동안은 끝까지 본회의장에 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의장님께 그렇게 해주시기를 의회를 대표해서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의장님? 예. 네, 부의장님? 네. 의회를 대표해서 부의장님께서 의원들이 시정 질의하는 동안에는 시장님이 본회의장에 남아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네, 최대한 협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정자 아동복합문화센터 폐지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정자 아동복합문화센터에 계획되었던 시설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설명한 대로 추후 정자일동 복합청사 등에서 공간이 마련될 수 있을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질의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복지국장 김순신입니다. 정자 아동복합문화센터는 국공립 어린이집,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학생 및 지역 주민의 교육문화 예술 프로그램 공간, AR, VR 스포츠실, 실외 풋살장까지 계획되었던 종합 아동복합문화시설이었습니다. 부장님, 제가 설명한 이 계획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되어서 2022년 신상진 시장 취임 후에도 계속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 시민과의 신년 인사회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홍보하셨던 사업입니다. 2024년 1월에 조달청 공모를 거쳐서 6월 실시 설계 용역이 착수되었지만 2024년 8월 초 민원인들과 시장님의 면담이 있은 후 사업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30분 만에 만장일치로 사업 폐지가 의결되었습니다. 그 후 9월 시장님 결재로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본 사업의 폐지로 약 20억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장님, 제가 설명한 폐지까지의 과정이 맞습니까? 그죠. 예, 대부분은 맞는 상태인데 매몰비 비용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일까요? 매몰비 비용은 4억 천입니다. 4억 천이요? 국비와 도비가 얼마가 들어왔었죠? 지금 저희가 매몰비가 그냥 반납비가 있는 상태이고 매몰비가 4억이니까는 그 매몰비는 용역비 3억 8천만 원이고 기타 비 3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국비, 도비는 반납이기 때문에 매몰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아니요, 매몰 국비는 지금 저희가 매몰 비용에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반납입니다. 반납인 상태이기 때문에 매몰비라고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납이기 때문에 매몰 비용으로 산정하지 않겠다. 네.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의 비용은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폐지 과정에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결정 과정이었다고 보십니까? 네. 어떤 부분이 그렇게 보실까요? 저희가 2000년도에는 지역 여건상 아동 돌봄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2024년도에 저희가 민원이 생기면서 현황 조사를 한 결과 지역 아동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 상태에 있고 또 학교에서 늘 돌봄 2개반이 운영되어 있는데 정책적인 사항으로 늘봄 2개반이 신설되었습니다. 늘봄과 돌봄의 현재 아동 수는 75% 수용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결혼 상태에 있어서 다한계 돌봄센터의 필요성이 저하되어서 저희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국장님께서 그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폐지 사유에 5가지를 넣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영유아 수 감소, 그리고 돌봄센터는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시행했던 늘봄교실로 확대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학생 및
지역민을 위한 생활문화센터는 정자일동 복합청사의 시설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야탑 보건소가 이전이 되면은 해당 공간에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민원 내용이었습니다. 네네. 예, 제가 그 돌봄 수요가 적다 답변에 적다는 의견이 있다.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네. 이런 의견과 주장들은 주민 설문조사나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결과입니까? 저희가 지역 설문 조사를 보다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황 복지 정책의 데이터 가지고 분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데이터에 아까 말씀하셨던 늘봄교실 확대 돌봄센터, 네네. 그 늘푸른 초등학교의 늘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저희가 최근에 확인한 본가 늘봄 교실에 현원 정원이 40명인데 29명이 재원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늘봄교실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지금 교실이 있기 때문에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늘푸른 초등학교는 과밀학교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요. 한 교실만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어느 국장님의 위원회에서 건립에 찬성하는 주민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은 아까 민원이 발생했고 그 민원 결과 시장님하고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의 직접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로부터 찬성, 반대를 포함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시장님 민원 접수된 사항이 그때 2024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141건 민원 접수되었습니다. 반대 133건, 찬성 8건이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폐지 사유를 하고 홍보물을 학교에다가 저희가 안내문을 보낸 상태에서 찬성에 대한 저희 직접적인 건의사항은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지금 한 해 민원이 몇 건 정도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상당수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누적으로 2024년, 2025년 2월까지 약 4만 건이 넘게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 민원의 숫자만 가지고 이 시설에 반대가 많다고 할 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께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정자 그 인근에서는 행정복지센터 그런 거 진행하고 있는 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정자 일동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 건설만 5년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정자 아동복합문화센터에 아까 설명한 국공립 어린이집 돌봄센터 그리고 AR, VR 스포츠실이라든지 풋살을 계획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우리 주민분들께 설명한 적이 있냐고 여쭙습니다. 저희가 단체 설계 내부는 풋살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들어가는 지금 저희가 기존에 설계할 때에 생활문화센터라고 되어 있지 풋살이라는 건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홍보 안 된 상태이고 문화센터로 지금 홍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랑 그 용역사하고 실시 설계를 놓고 부시장님이 참석하시고 국장님도 물론 다 오셨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의견이 개진됐었고 그 개진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개진된 것입니다. 우리 주민분들은 그 시설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보면 부시장님께서는 향후 출산율 증가나 학부모의 보육 수요를 반영해 대체 시설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정자일동 복합청사가 아동 보육 시설로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태평사동 같은 거는 같은 행정복지센터에 저희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를 업무를 하고 복지시설도 같이 들어가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정자일동 복합청사가 아동 보육시설로 적합한 장소인지를 여쭙습니다. 주변 여건에 따라서 적합 여부는 그 당시에 주민들의 수요 조사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 폐지를 결정하시는 담당 국장입니다. 제가 현장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일동 복합청사 주변은 상업지역으로 유흥시설이 밀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유해 환경에 더 민감한 영유아 대상의 보육시설 입지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이해 환경이 있으면 설치 불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검토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어느 국장님은 아동복합문화센터를 대체할 수 있는 면적 확보가 가능한지 질의했고 국장님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정자일동 복합청사 내 아동복합문화센터를 대체할 수 있는 면적 확보가 실제로 가능하십니까? 아동 복합 문화센터는 아동의 수요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인데 지금 정자 상황에서는 주변 여건상 정자 청소년 센터에서도 다한계 돌봄 센터가 있고 또 인근에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수요 조사는 조금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설치보다는 저희가 청소년에 대한 문화센터 그런 거가 좀 고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동 복합문화센터를 대체할 수 있는 면적 확보가 가능하냐고 질의가 들어왔고 가능하다고 네네. 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네, 보건소가 임시 보건소가 이전할 경우에는 그 면적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사용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장님은 임시 보건소가 이전하면 그 공간을 사용한다고 네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부서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는 당장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전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의견은 안 했지만 저희가 보고사항으로는 의견을 그렇게 낸 상태입니다. 부서 간 사전 조율이 없었는데 그 공간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네요. 네. 자료 한번 보시죠. 2021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자일동 복합청사는 처음부터 분당 남부권 보건지소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분당 보건소 임시청사로 사용되려고 하고 있지만 야탑동에 신축 중인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면 그 공간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네. 보건지소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새로 청사를 분당 보건소가 짓게 되면 확장이 되면은 충분히 수요가 가능하며 보건지소는 유무는 그때 결정된 사항이라 저희도 그때 같이 의논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분당 보건소장님께 여쭤볼 발언을 지금 하시네요. 보건지소의 업무를 분당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쭐 것입니다. 그러면 분당 보건소 남부권 분당 주소 폐지가 확정되지 않은 거지요? 그 여부는 제가 아직 관련 정확하게 지금 들은 바 없습니다. 네, 폐지가 확정된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단순 가정하에 지금 공간이 확보되었다고 말씀하셨다고 지금 시인하신 겁니다. 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성남시의 정자 아동복합문화센터 폐지 과정을 보면 정책 결정 과정의 무게감과 책임감을 망각한 채 사전 조율도 없이 소수 의견을 반영해 핵심 복지시설의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체 공간으로 제시된 정자일동 복합청사 역시 실제 부서 간 논의나 조율 없이 활용 가능하다는 막연한 가정 아래 졸속적으로 언급된 것입니다. 이는 타 부서 공간을 자의적으로 끌어다 쓰는 것으로 주먹구구식 졸속 행정,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근거 그리고 상호 조율과 책임 있는 행정의 태도가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정자일동 복합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영미입니다. 네, 국장님 현재 정자일동 복합청사 공사 진행 현황과 청사 내 주요 시설 구성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일동 복합청사는 2016년 5월 신축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2020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고 2021년 2월부터 착공이 됐습니다. 2025년 금년도 11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61.13%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연면적은 총 6,927.53제곱미터가 되겠고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입니다. 완공 이후에는 지하 1층과 4층은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창고, 그다음 지상 1층과 3층은 정자일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로 쓰게 됩니다. 4층 다목적실은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가 공동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지상 5층과 6층은 분당 보건소
임시청사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자일동 복합청사가 26년 5월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고 2021년 착공해서 2025년 올 11월에 준공 예정, 내년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 5년이라는 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공사 중에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라든지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리스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자일동 복합청사 공사는 착공 이후에 2차례에 걸친 유치권 행사와 각종 민원, 공정 지연 등으로 인해 정자일동 주민들에게 오랜 시간 불편을 감수하고 큰 인내를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남은 공정 기간 동안 예산이나 또 공정상의 차질 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성공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점검 체계와 대응 방안 등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네,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분당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분당 보건소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보건소장 수성수입니다. 네, 소장님. 좀 전에 재정경제님 설명에 의하면 4층은 다목적으로 같이 쓰고 5, 6층이 임시보건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청사 신축 계획이 수립될 때부터 정자일동 복합청사에는 분당 남부권 공공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분당 보건지소가 계획되어 공사되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네. 현재도 급속히 진행되는 노인 인구 증가와 분당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 유입 등을 감안한다면 분당 보건지수의 필요성은 더 강화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소장님, 분당 보건지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 보건지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부권역이요? 일단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보건의료 서비스가. 예. 공간이 행정을 다다익선이라고 표현하시면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그 당시에 2016년에 분당 보건지수가 계획된 것이 분당 남부권 공공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거였고, 현재도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분당 재건축이 되면은 인구가 더 유입될 거기 때문에 분당 지소의 필요성은 더 강화되었다. 제 생각은 그렇다. 시 소장님 생각은 어떠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다다익선으로 대답을 하십니까? 예, 왜냐하면 분당 인구가 25만이 넘으면서 분구를 대비해서 사실은 남부권역 보건지소를 필요하다고 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구 대비로 분당 보건지소의 필요성이 예, 그때 필요했었다. 분구, 예. 그렇군요. 화면 좀 보일까요? 지금 국장님 설명도 그렇고 원래 분당 보건지소가 계획되어 있었고 지금 다시 보건소 임시청사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장님, 향후에 야탑동의 분당 보건소 본청이 신청되고 나면 정자일동 청사가 원래 계획되었던 분당 보건지수가 존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소 계획이 철회되는 건가요? 시의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수장님께서 분구 계획에 따라서 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보건지소 계획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의 정책이라는 거는 여러 부서와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지 보건소장 혼자만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다 써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운이 좋게 정자동 행정복합센터에 남부권역의 정자지소를 넣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청사 쓰는 거에 좀 수월하게 시기도 맞았고 여러 가지 의료시설이 좀 돼 있는 상황이 돼서 사실은 시기적으로 맞아서 지금
잘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소장님 말씀대로 예, 때마침 때마침 정자일동 복합청사에 보건지소가 건립되고 있어서 예. 보건소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일반 사무공간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야탑동 분당구 보건소가 이제 신축을 해야 하니 그 기능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적기에 있었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아직은 존폐에 대해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시장하고 부시장님하고 12분 실국장님들께서 분당 보건지수를 없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그 공간에 아동복합문화센터를 대체한다고 하면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현재 신축이 진행되는 야탑동 분당 보건소가 분당 전체 지역, 특히 분당 남부권 보건의료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 지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지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저희가 판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쪽으로 치우친 면은 좀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2028년에 저희가 야탑동에 신축을 했을 때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지하 4층에 지상 10층으로 사실 성남을 다 커버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와 지금 현재 있는 판교 보건지소 또 향후 지금 있는 그 정자동, 일동 행정복지관 세 개를 다 보고 2028년에 수요에 맞춰서 결정을 해야지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행정을 그때 하나요?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는 게 있는 거죠? 예, 성남시의 인구 추계라든지 보건의료 수요가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행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정자일동 복합청사가 공사만 2021년 착공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2025년에 준공을 한다 하면 계획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2025년에 공사 시작해서 2025년에 완공이 됩니까? 2028년에 분당 보건소가 완공될 시점을 계산해서 우리가 갖는 여러 빅데이터 왜 분석합니까?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그 수요를 분당 보건지소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지 않다는 말씀이군요. 저희는 사실은 조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임시청사라는 거 알아 하면 본당 전체를 커버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그 건물의 포션이 있어야 돼서 지금은 4층, 5층, 6층을 다 쓰고 그 다음에 정자 1동 행정복합센터에 있는 2층과 3층도 일부 이제 저희가 조금 다목적실을 쓰는 걸로 저희가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탑동에 신축이 됐을 경우 규모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사실 건물만 큰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니 인력이 다 충원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도 저희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했을 때는 지금 저희 임시청사가 조금은 크다. 나중에 그 정자지수 할 때도 크기 때문에 그거는 시 정책적으로 필요한 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같이 들어와도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복합 건물이라고 그때 가서 뭐도 들어와야 된다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추계 분석을 통해서 그 상황에 맞게 변경될 수는 있지만 처음에 이 설계가 될 당시 이거 목적에 맞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100% 고정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제가 소장님께서 발언하시는 거를 일일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잡을 수가 없는데 좀 전에 뭐 지금 정자일동 복합청사의 2, 3층을 얘기를 해서 쓸 수 있다. 정자일동 청사 행정복지센터가 1, 2층 쓰는 것만도 지금 장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대본부까지 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어떻게 하면 공간 확보를 더 하려 할 수 있을까 하고 있는데 소장님은 굉장히 그 발언을
참고로 보건소 4층에 위주로 보면 하시네. 4층에 사실은 원래 보건지소였을 때 보건소가 다 쓰는 걸 했지만 다목적실은 같이 쓰는 걸로 했습니다. 다목적실이라 하면 저희가 거기 쓰지 않을 때는 정자 일동의 주민들이 쓸 수 있고 또 정자 일동 주민들이 쓰는 2층, 3층의 빈 시간대는 저희가 그거를 모르지 않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보고했잖아요. 4층이 다목적이고 5, 6층이 임시청사라고 예, 말씀을 맞습니다. 하셨던 거여서 예, 예. 왜 우리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공간을 막 내피셜로 이게 남을 것이야, 이걸 우리가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철저하게 분장을 통해서 부서 간 조율을 통해서 공간을 배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자일동 복합청산의 분당 보건취소 존폐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이 무책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야탑동 보건소의 수용 가능성과 기능 대체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지 공간 활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보건 인프라의 근간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책 판단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당 보건지소의 존폐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공간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간주하고 그 공간을 아동복합문화시설의 대체 공간으로 설정하며 아동복합센터 계획을 폐지하는 데 동의한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과연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존폐가 결정되지 않았고 공간도 확보되지 않았으며 조율도 없었습니다. 결국 복지국의 사업결정은 행정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명백히 절차를 무시한 주먹구구식 의사결정을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행정처리는 졸속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복지시설을 다루는 데 있어 이런 방식의 판단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분당 과학고 지역학생 우선 선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성남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분당 과학고 유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성남시의 재정 부담에 합당한 지역학생 우선 선발 요구가 시 차원에서 과학고 선정 전에 요구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질의입니다. 분당 중앙고의 과학고 전환에 따라 기존 학교 건물, 운동장 등을 경기교육청이 제공하고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포함한 기숙사 등 교육시설 등을 성남시의 재정으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성남시가 예산 100%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경기교육청과 성남시의 설명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약 1,000억 원 안팎의 막대한 시의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와 다양한 자리에서 성남시가 경기교육청에 성남학생 우선 선발을 요구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시 담당 부서는 과학고 최종 선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선정 결정 후에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성남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과학고 공모 신청 전인 작년 9월부터 경기도 교육청에 우선 선발을 요구했다고 보도했고 담당 공무원도 저에게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의 근거로 제출을 요구를 했더니 2023년 9월 과학고 신규 지정 설명회 출장 공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문화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입니다. 네, 시장님께 자리를 지켜달라고 부의장님을 통해서 부탁을 드렸는데도 채 10분이 지나기도 전에 자리를 이석하셨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출장 공명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질의의 질문자는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습니다. 누가 질문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당시 설명회에는 경기도 내 21개 시군의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질의 내용도 보면 신설의 경우 지자체가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데 이 경우 지역 인재 우선 선발이 가능한가로 이 질문도 요구라기보다는 단순 질문에 가깝습니다. 국장님, 이 붉은 줄이 그어진
질의 부분이 성남시가 작년 9월부터 우선 선발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는 근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21개 시군이 모두 참석해서 공통된 의견을 줬기 때문에 다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성남시는 신설이 아니고 전환을 추진하고도 있었고요. 아마도 그래서 이 질의는 신설을 추진하는 어느 시군의 요구도 아닌 질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게다가 질의자가 블라인드 처리되어 질문자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국장님은 이게 성남시의 공식 입장이고 요구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네,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 우리 국장님은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가 작년 9월부터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를 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해피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설의 경우 지자체가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데 이 경우 지역 인재 우선 선발이 가능한가? 이런 질의는 매우 부정확한 질의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이런 것을 요구했다고 파악하기에 매우 부정확한 정보인데 이런 부정확한 사실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유도할 수 신설이냐 전환이라는 이런 걸 떠나서 저희 성남시에서도 저의 우려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러한 부정확한 보도, 내용을 가진 보도가 사실과 다른 인식을 시민에게 유도한다. 이렇게 우려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저는 할 수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신설이나 전환이라는 어떤 그런 큰 틀보다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시비가 전체로 투입이 되니까 신설이든 전환이든 지역 우수 인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거에 맞춰서 경기도 교육감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확정되기 전까지, 선정되기 전까지 줄기차게 공식적으로도 요청을 했었는데 성남학생 우선 선발을 요구해야만 한다라고 할 때 왜 선발에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선정이 된 이후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연히 이게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여기서 뭐 되냐 안 되냐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확정된까지 저희 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를 말씀드렸지 그것이 의원님들한테 뭐 그 전까지 좀 유예 좀 정보를 유예를 해달라는 것뿐이지 그것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요구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출장 공명서처럼 이것은 단순 질의에 불과했던 거고 그것도 시는 묻어갔던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7일 김병욱 의원은 우선 선발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고 3월 10일에는 경기도 교육청을 방문해서 임태희 교육감 및 관계자들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남 학생 우선 선발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때 저도 동행했습니다. 보시는 화면 이게 성남시가 올 3월 10일 공식 문서를 통해서 경기도 교육청에 성남학생 우선 선발을 요청한다라는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절차가 성남시의 요구 행위로 볼 수 있는 공식 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현재 분당과학고 전환을 위한 타당성 및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지난 4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5월 20일엔 시와 성남교육청 관련 기관과 함께 경기 북과학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과학고 시설 및 기자재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향후 7월 중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라는 말이 들립니다. 네. 네. 저는 이 사업은 단순한 예산 절감의 대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7년 개교 예정인 분당과학고는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 인재를 양성할 최고 수준의 교육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보다 내용이 먼저입니다. 혹시라도 예산 절감이라는 말에 함몰이 되어서 기본 취지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고의 시설을 만들되 시민에게 책임 있게 설명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 그리고 교육부, 경기도 교육청의 정당한 성남시의 권리를 요구하는 게 병행되어야 합니다. 성남시의 보다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성남시가 개첨한 현수막과 관련해 시민사회, 언론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 같이 성남시가 지난 20대 대선, 22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21대 대선 현수막 시안입니다. 확연한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수막 디자인에 사용된 색채 전체를 붉은 계열로 통일했고, 투표라는 글자 위에 2개의 점을 찍은 상징적 구성은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줍니다. 성남시는 현수막 논란에 대해 현수막의 디자인 및 문구, 색상 등에 대한 구체적 제한 규정은 없음이라는 선관위 답변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화면에서도 보셨듯 논란을 피할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성남시의 선택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교육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주십시오.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강호입니다. 이 현수막에서는 가장 큰 논란이 해당 현수막의 사전투표 날짜가 명기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가로부터 선거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행정기관이 사전투표일을 미표기한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과실이다. 제가 질문을 곧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로 볼 수만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남시는 논란이 된 현수막을 성남시 32곳에 개첨하면서 5월 20일에 1차 15곳을 개첨합니다. 그런데 이 개첨 이후에 다음 날 21일 언론은 보도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언론의 취재에 담당 공무원은 사전투표일 미표기가 실수라고 답했습니다. 단순 실수였다면 시정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 2차 개첨에도 역시 사전투표일이 명기되지 않은 현수막을 개첨했습니다. 물론 본 투표일은 6월 3일까지 2주 가까운 시간이 있었음에도 성남시는 끝내 이를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 설명 과정은 맞습니까? 조금 저희가 파악한 거하고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사항은 뭐 이제 1차, 2차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한 개의 안으로 한 번의 발주를 통해서 한 개의 업체에서 개첨을 했기 때문에 그럼 뭐 1, 2차 개념은 있지 않습니다. 실장님은 1, 2차 개념이 없다고 하는데 1차와 2차의 시차가 약간 있었었고요. 예, 그러니까 시차의 차이로 제가 1차, 2차를 구분지었다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사전투표일 미표기가 담당자 말처럼 정말 실수였습니까? 저희 이번 현수막은 과거부터 그 각종 선거에 대비해서 어떤 투표율 상승을 위해서 실장님, 해왔던 사전투표일 미표기가 담당 공무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미표기가 실수였다라고 답했기 때문에 그 미표기가 정말 실수였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뭐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왜 바로잡지 않았습니까? 네. 실수였다면 첫 번째 15개가 걸고 두 번째 나머지가 걸리는 동안의 시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본 투표일까지 약 2주간 시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바로잡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발주가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제작이 된 현수막을 게시를 한 거고요. 그거를 다시 제작을 하지는 않았고 그게 선거 때까지 유지가 된 상황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바로잡지 않았다는 말씀을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군요.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극우 성향 인사들과 단체들이 사전투표를 겨냥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조작이다. 사전투표를 믿을 수 없다라는 발언이 공공연히 떠들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가 사전투표를 의도적으로 노력했다면 이는 그 주장에 동조하거나 최소한 묵인한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를 만회할 시간도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신상진 시장님이 이러한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하고 계십니까? 전혀 동조하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군요. 시장님, 그럼 제 의심이 과도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실장님. 시장님께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고 저 역시 그런 어떤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현수막에 그런 어떤 그 의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시장님 말에 의하면 신 시장님은 적어도 부정선거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군요.
저는 이 사안이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며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나아가 사전투표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국가사무의 수행을 방해한 업무 방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협의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힙니다. 사전투표 정보를 고의로 누락했다면 책임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현수막의 기획과 승인에 누가 관여했는지에 대해 성남시는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엄중한 조치와 그리고 사과를 제가 요구합니다. 실장님,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의원님 지적은 그 사전투표가 현수막에서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심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도나 기획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내용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립의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제가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시가 제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며칠 전 신상진 시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버스 노선을 신설, 연장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환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순회 1동, 순회 2동 주민들의 간절한 청원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강남 및 서울 전역으로 빠르게 연결되는 신분당선이 개통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순회동 주민들이 신분당선을 이용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먼저 마을버스를 타고 순회역까지 가서 수인분당선을 타고 정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해야 합니다. 환승 동선도 길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판교역으로의 접근 역시 매우 불편해서 많은 주민들이 판교역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 버스 노선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602번 버스 노선 연장과 같은 구체적 요구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답변을 드리는데 시장님께 순회 1, 2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져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지역 주민들의 반복된 간절한 청원을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창희 교통도로국장님 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과 순회동 주민들 간의 간담회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담회 일정을 좀 시장님과 협의해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분들과 공유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기상청은 올해 예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재한 재난안전점검회의에서는 강남역 침수 사례를 다시 언급하시며 지방정부의 사전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셨습니다. 저 역시 지난 선거 기간 중 지역 환경단체와 함께 빗물바지 청소 활동에 참여하며 그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낙엽과 쓰레기, 담배꽁초 등으로 막힌 배수로는 그 자체로 도심 침수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빗물바지 정비와 청소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이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은 예방이 최선이라는 원칙 아래 시민의 안전을 위한 만전을 기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시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 시정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실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